안녕하세요. 유교 경영을 설명하고 있는 박명섭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기량을 연마하라 하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단련하는가? 이 자신을 연마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문제를 다루어 볼까 합니다. 사회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 늘 자신을 갈고 닦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경영자는 책임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한 이 환경 속에 몸을 두고 있으므로 저절로 단련되어 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좀 더 자각적으로 실행하면 더욱 효과가 크지 거라고 봅니다. 이를 위한 이 조언을 8가지로 간추려 보고 살펴볼 건데, 여기 첫 번째가 선인의 지혜와 고난에서 배워라.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일을 해라. 고난 가운데서만 인간은 연마된다. 혼자일 때야말로 행동을 신중하게 해라. 인간학의 원리 원칙은 고전에서 배워라. 가오를 알게 되면 즉시 고쳐라. 경영의 인간 도장에는 종점이 없다. 공자도 한평생 자신의 향상에 힘썼다. 이 8개를 가지고 쭉 살펴볼 건데요. 자신을 연마한다고 말하더라도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연마하는가? 먼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능력을 기르거나 혹은 곤란을 견뎌낼 수 있도록 몸을 단련한다. 이것들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것보다도 훨씬 더 요구되는 것은 인격의 도야란 말 쓰죠. 우리가 인격의 도야입니다. 유교에서는 이것을 수신이다. 수신, 제가 할 때 수신이라고 부르죠. 참고로 사전에서 수신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은 덕성을 함양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수신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인격 도야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교육을 보면은 이러한 점이 많이 경시되어 온 경향이 큽니다. 먼저 선인의 지혜와 고난에서 배워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역경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군자, 이다, 식전, 은왕행. 군자는 앞선 간 말과 전언과 왕행, 앞서간 말과 지나간 행동을 많이 알아. 그것으로 덕을 몸에 익힌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앞서간 말과 지나간 행동을 이런 무엇일까? 이것은 뛰어난 선인이 남겨준 말과 행동인데, 그것을 배우는 것이 다름 아닌 이 덕을 몸에 배이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서간 말과 지나간 행동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 고전이고 또한 역사책이 해당됩니다. 그것으로부터 배우라는 말입니다. 고전에 담겨져 있는 것이 선인들의 지혜의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정. 특히 고전은 실천적인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역사책이라고 하는 건 선인들의 고난의 기록에 해당됩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특별한 코로나, 그 다음에 경기 침체, 특별한 고생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쉬운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이와 유사하거나 한 고난을 선인들도 이미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러한 걸 모은 것이 역사책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참고가 되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의 깊이 품격을 만든다. 무엇이 고전과 역사책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생각이 있는 사람, 뭔가 앞을 좀 걱정도 하고 나름대로 방책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선인의 앞서간 말과 지나간 행동에서 뭔가를 배워서 자신을 연마해 왔습니다. 그것이 그런 사람들의 품격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은 그다지 책을 읽지 않습니다. 요즘 주위에 흥미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도 젊은 애들에게 굳이 고전을 읽으라고 권장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니까 본인이 좋아서 읽고 싶다고 하면은 모르시겠지만 무리하게 읽는다고 해서 크게 얻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고전을 읽어가지고 나름들이 수긍이 안 가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당치도 않는 그런 이론을 늘어놓는 것보다는 직접 현장에서 고생하면서 경험을 얻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젊은이들에게는 지금 필요한 것이 실천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영자 중에도 일에 얽매여 가지고 책을 읽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책을 읽으면서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경영자가 많습니다. 아무튼 이 현대는 변화의 시대입니다. 공부하지 않으면은 낙오될 뿐이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경영자거나 관리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고전에도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여겨보면은 일을 잘하는 경영자라도 평소에 고전이나 역사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만나서 대화를 쭉 이렇게 나누다 보게 되면은 어딘가 모르게 인간으로서의 깊이가 얕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영자들은 고전이나 이 역사
것을 가까이 해가지고 자신을 연마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과거에 뭐 재벌가에서는 일찍이 자녀들에게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기업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리더에게는 보다 높은 통찰력이 요구되는데, 그러한 통찰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역사, 철학, 예술과 같은 인문학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런 사람들이 해외 기업의 사례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인문학 공부에 심취했다는 어떤 60대 중견기업의 대표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30년 동안은 먹고 살기 바빠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 부끄럽지만 그동안은 사업을 키워가지고 돈 버는 데만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제 인문학 공부를 하다 보니 인생에서 돈보다 중요한 게 많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는 그런 인터뷰를 또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CEO는 뭐 친한 CEO들과 고전 읽기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 모임의 동아리에 장남을 대동하고 있다 하면서, 내가 만든 회사가 오래 지속되려면은 몇 년 후 물려받게 될 아들에게도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심어줘야 되겠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2세 경영인은 몇 년 전에 사업을 물려받으면서 어떤 가치에 초점을 두고 기업을 이끌어 가야 하는지를 늘 고민해 왔는데,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해답을 찾았다고 하면서 지금은 구성원, 직원, 구성원의 행복, 그리고 기업의 영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제가 한 것을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자신의 기량을 연마하는 데 있어 가지고 8가지의 사항 중에서 첫 번째, 선인의 지혜와 고난에서 배워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